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 뉴스인 5월 23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시작부터 정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열성과 같은 호응 덕분에 저희가 30만을 넘어서 심지어 오늘은 31만을 돌파했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가요? 구독자요. 아, 구독자가요? 예. 뭐가 30만 돌파했을 거라고 보셨어요? 그거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조회수인지 무슨 뭐 댓글 수인지 댓글 30만은 다음에 도전해보도록 하고요. 아니면 슈퍼챗 액수인지 뭐. 네, 그것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회수 30만은 돌파한 지 좀 됐습니다. 자, 김이나 평론가 도전. 뭘요? 조회수? 조회수 30만에 도전해라? 네, 저희 SJ 양님께서 축하한다고 떡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출연자분들과 그리고 저희 제작진을 다 같이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코너 뉴스 리액션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김영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슬픔이 하지만 오늘은 축하 사절단으로 좀 메시지를 내주십시오. 김민아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톤앤 매너를 예. 민화적 사고로 가고 있는 건가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옆구리 찔러 절받기. 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을 이뤘으니 축하드립니다. 더 나아가야죠. 네. 100만을 목표로. 네. 100만도 모자라나 1000만을 목표로. 네. 네, 뭐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 근데 1000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네. 외국에. 외국에. 네. 어떤 미국 사람이 그 아이폰을 부시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구독자 1000만씩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는 돼야죠. 더 갈 1000만을 길이 향해 멀다. 갑시다. 네, 더 갈 길이 멀다. 오늘 옷도 보니까 네. 그 닌자 거북이에 나오는 그 리포터처럼 기자처럼 입으셨으니까. 네, 기자입니다. 네, 1000만을 가리라 봅니다. 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보죠. VIP 경로설 들었다. 네, 공수처가 또 다른 해병대 고위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사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김종대 전 의원이 많이 풀고 갔던 내용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김종대 전 의원이 했던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박정훈 대령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해병대 관계자도 김계한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경로 취지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JTBC 보도를 통해서 공수처가 김계한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경로서를 언급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공수처가 김 사령관의 사용 내역, 이 휴대폰 사용 내역을 복구를 했는데 해병대 고위 간부와 통화를 하면서 이 경로서를 대화한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거는 새롭게 뒷받침되는 되게 중요한 증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이어서 좀 알려주시죠. 네, 특히 이제 어제 그 중앙일보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 공수처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21일 김계환 사령관과 또 박정훈 대령과의 대질 신문을 요구를 했었는데 김 사령관이 대질을 시키면 조사실에서 나가버리겠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공수처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그 최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외압 그리고 인권 침해를 인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 이를 무시하고 진정을 기각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어제 인권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지난해 8월 인권위 조사관 6명이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그리고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조사를 착수를 했는데 그 결과 보고서에는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또 박 대령이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느꼈을 만한 정황이 상당하다 이런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1월 30일 해당 보고서가 국가인권위 산하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 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해당 보고서를 인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음에도 위원장인 김용원 보호관이 인용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최종 기각시켰다라는 겁니다. 군인권센터는 김용원 보호관이 표결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네,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이 이러면 누가 사단장할 수 있냐고 화를 낸 것에는 이제 공감한다면서 도를 넘은 처벌이라는 식의 주장도 펼치고 있는데요. 김민아 평론가님 평상시에 이제 보수 언론의 오피니언도 꼼꼼히 살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갈등이 느껴지죠. 어떤 갈등? 뭔가 어쨌든 대통령실하고 코드를 맞추기는 맞춰야 되는데 그 칼럼도 잘 보면은 이 경북경찰청에다가 서류 이첩한 거를 다시 회수한 거에 대해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써놓기는 했어요. 근데 아무튼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면 그 경로를 한 어떤 원인이 되는 사단장이 뭔가 과도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뭐 그것에 경로할 만한 이유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막 쓴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명분이 된다라고까지 하는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 칼럼은. 그러니까는 사실 잘 이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방어가 안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제 김기한 사령관, 전 사령관의 이제 휴대전화에서 나온 그 증거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분이 뭐 김종대 전 의원이 아마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VIP 경로서를 뭐 박정훈 대령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 나온 보도나 이런 거 오늘 나온 보도나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은 심지어 이 공수처가 수사한 대상이 되는 그 해병대 고위 관계자의 경우에 지금 VIP 경로서를 자기도 김기한 전 사령관한테 들었다라고 공수처에 진술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침 회의에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 회의에서 김기한 전 사령관이 VIP가 경로했대 이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다른 해병대 관계자한테 VIP가 경로를 했대 이 얘기를 했는데 왜 다들 그렇게 녹취를 하나 봐요 전화를. 그 녹취가 그 녹취를 공수처가 확보해서 그 녹취에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나오니까 네. 공수처가 이 사람을 조사해서 이 사람이 들었습니다라고 한 것을 공수처가 이제 확보를 한 건데 그 진술을 김기한 전 사령관한테 들이댔더니 김기한 전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없는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발뺌을 한 건데 방금 나온 이제 JTBC 보도는 뭐냐면 김기한 전 사령관이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통화할 때 VIP 경로서를 언급한 내용도 포렌식을 해보니까 파일이 있더라 녹음 파일이 있더라. 그래서 당신이 얘기한 거 맞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앞으로 수사를 할 때 김기한 전 사령관은 VIP 경로서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라는 걸 또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대통령실이 아마 나오겠죠. 결국 대통령이 경로한 것을 누가 듣고 거기에 전해줬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대통령실까지 이 조사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명약 관화해 보이고 그리고 경로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그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이 나와서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하는 얘기는 경로를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이 살다 보면 경로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논점 이탈이죠. 경로를 한 걸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경로가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간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고 그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아마 이렇게 논점 이탈을 막 하기 시작할 거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황당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거라는 점 그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인권위에서의 그 사건 그 인권위 조사관들이 그 당시에 그 소위에 보고한 조사 보고서 내용은 오늘 한겨레 신문에 이제 자세하게 보도가 돼 있는데 그 조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갖고 있는 방어 논리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사람들의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적시를 해서 그것을 예를 들면은 다 써가지고 경찰에 넘기려고 한 게 과도한 거였고 그 과도한 것을 막는 것은 과도하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는 장관의 적법한 권한이고 그것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대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의 견해이다라고 하는 게 판판이 다 깨지는 논리다라는 게 그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사를 찾아서 읽으시면 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사람들의 주장하는 논리에 대한 반박이 다 여기에 들어있구나를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인권위에서 이제 그 아까 누구죠? 김용원. 그렇죠.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측 인사인 김용원 인권보호관이 지금 군인권센터에 의해서 고발당한 거는 원래 그 소위가 3명이잖아요. 3명이서 합의가 안 되면 이 합의가 안 되는 사안은 전원위에 넘기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전원위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합의가 안 되는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없는 규정이 없는 건데 그냥 그 소위 단위에서 기각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계속 그래왔어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냐. 분명히 이 정부에서는 마치 이제 모든 거를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고 법에 맞춰서 해야 되고 법리에 맞춰서 하지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그건 다 처벌해야 하는 것처럼 압수수색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하나도 뭐 지키지도 않는 것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 뭘 막기 위해서냐. 의문은 쌓여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 과연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게 정당성을 얻겠으며 그게 재의결을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과연 또 국민의힘이 이 재의결하지 않도록 했을 때 국민 여론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저는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 바로 이어서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죠. 네, 국민의힘 최소 10표 이탈. 네,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여당 안에서도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오는 28일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권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7표가 나와야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데요. 당초 안철수, 김웅, 유이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 김웅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이고 이탈표가 10표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한두 표는 나올 수 있다. 이탈표가 10명이 나오지 않는데 100원이 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는데요. 이 출석자가 적을수록 가결선이 낮아지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반발 흐름이 포착됩니다.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론이라는 것은 이제 힘없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힘자랑하는 그따위 당론은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혜진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서 재표결을 하면 반대를 하겠다라면서도 다른 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우리 당을 무시한다고 비판하면서 우리 당 안에서는 다수 의견을 가지고 소수 의견을 입틀막하는 건 자기 모순이자 내로남불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탈표 얼마나 될지 5월 28일에 이제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조정훈 의원은 10명이 나오지 않는다에 100원 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김민하 평론가는 얼마 좀 걸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걸어도 100원이 뭡니까? 뭐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100원 거는 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이 100원 뭐 걸 수도 있는데 조정훈 의원은 재산도 많을 것 같고 그동안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막 이런 엘리트 출신인데 거기다 현직 의원인데 100원밖에 안 건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감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00원이 뭐예요? 100원은 나도 걸 수 있다. 그냥 200원도 200원 걸고 몇 표? 네, 200원도 걸 수 있네. 예. 200원 걸고 그럼 나도 10표 하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10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2-3표보다는 조금 많을 수는 있겠는데 10표가 나올 거냐는 두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선물을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공공기관장 자리가 90개가 지금 비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낙선하신 분들 어쨌든 이번에 마지막으로 활약하고 이제 끝내야 될 텐데 자 어디를 가셔야 될까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22대에서 활약하실 분들하고도 많이 밥을 먹지만 지금 낙선하신 분들하고도 밥을 먹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뉘앙스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당 지도부가 지금 당론을 걸은 거잖아요. 이건 당론 투표해야 돼. 당론 투표를 걸은 거기 때문에 당론 무기명 투표를 하더라도 결국은 무기명 투표를 했지만 일정 숫자 이상의 어떤 이탈표가 나와서 실제로 정치적 부담이 될 경우에는 이것도 막 색출하자고 하고 막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골치 아파지고 이 낙선하신 분들도 앞으로 정치를 그만두는 분들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괜히 또 당론을 어겼느니 뭐니 하면서 이게 또 하나의 또 괜한 또 빨간 줄처럼 돼버리면은 그것도 여러모로 좀 이 괜히 뭐 이래가지고 또 앞날에 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번에 그냥 드러나지 않고 묻어가는 게 또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령 반대표를 뭐 이렇게 반대표를 찍으면은 표가 안 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표가 안 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찬성표를 찍으면은 색출을 한다고 하게 되고 그리고 언론에 이런저런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조명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름이 거론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본인이 내가 찬성 표결했습니다라고 밝히지 않아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두려워할 수가 있어서 묻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다. 지금은 당장의 손해를 무릅쓰더라도 찬성 표결을 하셔서 재의결을 해야 될 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아의 충고 조언인데요. 오늘 임금님교회 캔디님이 하이텐션이시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평소에 낮게 깔아놔야 조금 뭐 해도 사람들이 하이텐션이 하면서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30일만 축하용 하이텐션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30일만 만세. 네, 30일만. 진짜 하이텐션이십니다. 네, 30일만이다. 자, 재표결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당선자들과의 만찬 이야기 하셨는데요. 관련된 뉴스가
뉴스가 세 번째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라.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자와 식사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어제 오후 6시 반부터 2시간 넘게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닌 인요한 당선자가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내 잘못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자 윤 대통령이 아니다, 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총선 참패 후에 여당 내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처음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 외에도 참석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들의 말이 이제 그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와 노동, 연금, 교육 이 4대 개혁을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 참석자가 인기 없는 개혁을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하자 인기와 상관없이 할 일은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하려고 대통령이 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들을 잘 설득해 달라면서 똘똘 뭉치자고 주문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제 여당과의 소통 접점을 늘려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얼마 전 20일에는 부울경 지역 당선자들과도 만찬 회동을 했는데 이때 당의 호위무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발언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네,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한 여러 논쟁이 여당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라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그런가요? 예.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쫙 모아놓고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총선 참패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뭐 이러저러한 일을 해서 쓸데없이 런종섭 사태를 만들어서 쓸데없이 황상무를 사퇴시키지 않고 6일이나 끌어서 뭐 등등등등 대파 얘기는 제가 왜 해가지고 네? 정말 여러분께 피해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정말 힘든 선거 치르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러면은 대통령 책임을 인정하시는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전제가 뭐예요? 지금 인요한 당선자가 주변에서 총선 애전자 그러면 나는 내 탓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게 우리 탓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말리면서 내 탓이지 그 무슨 얘기 말씀하세요. 자 그러지 마시고 건배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왜 기사를 봤어요 내가 그 보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였는지 아십니까? 고기 나오고 생선회 나오고 산의 진미가 이렇게 화이트 나오고 와인 뭐 화이트 이런, 와인이 예. 나오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느냐. 네? 뭐 이 건배사가 막 뭐 대통령에게 충성 뭐 이런 거 하고 뭐 아주 해피한 그런 자리였고 그리고 뭘 자꾸 개혁을 하신다고 이제 하시는 것도 저는 이제 이런 말씀도 이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개혁을 안 하시잖아요. 개혁을 안 하는데 왜 자꾸 개혁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연금 개혁이라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에서 분명히 공론화위에서 공론화위에서 나름 수기를 해가지고 뭔가의 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크게 사실은 다르진 않아요. 근데 여당에서 어쨌든 일방적으로 합의가 안 돼가지고 더 이상 논의를 못하겠어요 하고 두 손 두 발 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사실은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의지가 있으면 여당한테 그러지 말고 지금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요 안으로 그냥 합의합시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마무리를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 기자회견할 때 내 임기 내에 할 거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봅시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21대 국회 가면은 이 21대 국회에서 하던 거 처음부터 다시 다 논의해야 돼요. 그러면 연금개혁이 됩니까?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절대 안 되거든요. 네.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데 뭘 자꾸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 의지도 없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연장선에서 보면은 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라라고 말한 것도 앞서 맥락을 말씀드렸지만 별로 진심이 실린 말은 아닌 거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지. 네. 이 행사 이 좋은 자리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관저 문 밖까지 나가서 이 당선자들을 하나씩 포옹해 주시고 어깨 두드려 주시고 손은 들어 주시고 어떤 요렇게 의미죠? 예. 이렇게 배웅하셨습니까? 예. 어떤 의미십니까? 22대 국회 가서도 날 잊지 말아다오. 네. 여러분이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거부권 행사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탈표가 8명 매직 넘버 8에 들어가지 말고 네. 앞으로도 충성을 잡아치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 정도 해줬는데 포옹도 해주고 네? 맛있는 것도 주고 네? 술도 이렇게 건배도 하고 했는데 네? 다 했는데 네? 배신하면 안 되지 뭐 이런 분위기인 거 아니에요.
그런 자리 이상의 이하의 뭐 의미도 없는 것 같다. 네, 깨알 같은 연기 때문에 약간 웃음을 참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네 번째 뉴스 켜도 짧게 해보죠. 네, 뒤숭숭관과 레임덕 시장. 네, 최근 공직자들이 대통령실 파견을 꺼리고 있는 소위 말한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이런 뉴스가 있다면서요? 네, 오늘자 중앙일보가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재부 등 공무원 간부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쓴 기사가 눈길을 끄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실 파견은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승진 코스로 꼽혔는데 세종시에 있는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실 파견을 거부하는 복지부동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대통령실 파견을 거부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까지 돌았다고 하는데요.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구도가 되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또 몸을 사려야 한다. 이런 분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정책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게 된 배경인데요. 특히 검찰이나 감사원이 뭐 문제 삼더라도 언제든지 근거를 댈 수 있도록 이메일과 통화 기록까지 남겨두는 게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고요. 최근 이제 해외 직구 대책부터 R&D 예산에 대한 예타 전면 폐지 같은 이런 정책들이 혼선이 있고 급선회가 따르고 있는데 이런 레임덕의 징후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짧게 김이나 평론가한테 여쭤보면 대통령실 파견을 거부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걸 뭘 어떻게 평가해요? 조건말 풍경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해당 기사의 지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식의 기사, 이게 중앙일보 기사고 그 다음에 비슷한 기사 동아일보도 썼는데 그 두 개 보수 언론이 다 요 취재를 할 정도로 분위기는 심각하게 안 좋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관가의 분위기는. 특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 원래대로 하면은 대통령실에 갔다 온다. 과거로 따지면 청와대 갔다 왔다는 이력이라는 건 앞으로 이 부처 내에서도 승진하고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력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부처 내에서 엘리트, 에이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권에서든 간에 청와대 갔다 왔다는 이력이 있으면은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지금은 괜히 갔다가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미는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해야 되고 심지어는 지금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자기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되는 정책을 야당이 공격하고 할 것인데 이걸 또 앞장서서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괜히 가가지고 나만 다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괜히 지금 시점에 가서 윤석열 정권 사람으로 완전히 낙인 찍혀가지고 내 공직자 인생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걸 꺼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게 어떤 정권이든지 이런 이 최근으로 올수록 이런 현상들이 심화되어 오기는 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냐에 대한 좀 이 점검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이 했던 거를 다 수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 바람에 이런 복지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강해진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어떤 성찰이 필요한데 근데 이 정권에서 특히 이런 문제가 심해졌다라고 보는 거는 예를 들면 최근에 정책 혼선이나 이런 게 더 커지고 심해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직구금지 이런 걸로 나온 문제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저도 직구 얘기하면 할 말이 많거든요. 여기 1시간 얘기합니다. 직구에 대해서. 머리 만져야 될 것 같아요. 1시간 얘기합니다. 네. 저 직구에 대해서 진짜 열받습니다. 근데 아무튼 네. 직구 금지,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 이복형 금감원장이 얘기한 거. 개인의 희망적 사고라고 이야기했죠. 예. 김민하 평론가가 웃을 수밖에 없는 뉴스다. 네, 복현적 사고. 예. 네. 복현적 사고로. 개인의 희망을 네. 정부 정책 이야기한다. 나는 검사지만 나는 경제 전문가들만큼 얘기할 수 있어. 아까 검사 출신이지만 평생 경제 전문가 한 사람들만큼 얘기할 수 있어. 복현적 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고령자 운전 자격 제한 자격에 대해서 이 교육받아야 되고 다시 업데이트하는 거를 강화하는 거 이런 것도 하다가 말고 이런 것들이 심해지니까 이게 뭐가 조율이 되는 거냐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을 잘 기획해야 되는 게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인데 대통령실에서 원래 이게 잘 안 돼서 그래서 사실 데리고 좀 더 많은 권한을 맡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관섭 비서실장이에요. 사실은 원래는 국정기획수석을 그래서 시켰던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의지가 있으면은 이분이 아무리 총선 패배에 대해서 사표를 내고 했더라도 지금 사표 낸 사람들이 다 잘린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비서실장이라고 하더라도 남겨놓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보냈잖아요 또 그냥. 네. 이분이 어쨌든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부터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광경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레임덕 얘기는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더 심화될 것이다. 불행한 일이에요. 예. 네. 하락
이상님이 보편적 사고 참 우프네요라고 하셨는데요. 보편적이 아니라 유니버셜이 아니라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름을 따서 복현적 사고라고 김민하 네.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이지만 나도 경제 전문가만큼 얘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네. 경제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아. 네, 이게 복현적 네, 사고. 네. 그리고 메이님이 요즘 김민하님 에너지 넘치는 게 영양제가 아니라 직구발 때문인 것 같다. 이런 해석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제 취미 중에 안 됩니다. 레트로 게임기가 있거든요. 레트로 게임기. 그거는 직구가 없으면 수리를 못해요. 이제 아. 부품이 없어서. 그 레트로 게임기들이 직구가 금지되면 시한부 인생이 된다고요. 네, 여기까지 하시죠. 내 네. 게임보이 어드밴스가 사망하게 된다고요. 예, 이 이슈가 얼마나 예민한지를 이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5월 23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강원국 작가와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특집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